날씨 좋은데요?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해야지. 위치를 찍어야 되는데 위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여긴 처음 가보네. 자, 경매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 입찰을 들어가는데 저 혼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하고 제 가족, 제 와이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동업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 동업자의 또 와이프까지 해서 총 4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것도 이거 재밌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떨어져도 사실 재밌고 폐찰해도 재밌고 낙찰 받아도 이제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저희가 모두 모여서 경매장에 같이 들어갑니다. 사실 저는 뭐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매장에 이렇게 뭐 1년에 몇 번 안 가봐요. 이렇게 뭐 부동산 매매로 그 주로 더 많이 하고, 실제로 경매를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저도 조금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입찰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하고 이제 법원에 방문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작성하는 거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져 있고, 처음 할 때도 저도 어렵지 않게 입찰표를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공동 입찰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이제 왔고요.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이 작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당일날 가기 전에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매각 물건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지금 20억 6천만 원에 나왔는데 과연 내가 더 많은 금액을 써서 낙찰 받는 게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이제 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한 번도 유찰이 안 된 금액인데, 제가 판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 저는 이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고, 권리 관계도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물건을 입찰을 하러 갑니다.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번 과정들을 한번 지켜봐 보시죠. 그게 낙찰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응? 조건 결국엔 대표님으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은 낙찰 받은 당일날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나와요. 피디님도 그 상황을 보실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 물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 한 명도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 번도 유찰이 안 된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들 심리가 한 번은 유찰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물건 자체는 한 번도 유찰이 안 된 물건이다 보니까 아마 아무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해서 우리처럼 이거 이상의 가치가 있다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여러 명이 들어와요. 일반적으로 뭐 단독 입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어떤 사람은 20억을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1억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서 최고가를 쓴 사람을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낙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찰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이제 낙찰 됐다고는 통보를 받는데, 이게 매각 허가 결정 그 시간이 있어요. 그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건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최종적으로 나와야지 저희가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한, 지금 보증금 10%만 내거든요. 20억이라고 하면 2억에 대한 보증금만 넣고, 나머지 18억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든 아니면 내 금액을 넣던 해가지고 그 금액을 넣어야지 등기가 저한테 이전이 됩니다. 재밌어요. 경매하면. 보통 경매는 몇 시 정도에 시작하나요? 난 경매 많이 안 해봐서 뭐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나는 할 때마다 가보면 10시에 항상 하더라고. 10시에. 나는 갈 때마다 항상 10시에 했어. 신기하게. 아니, 이게 내가 잘 모르는데 11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갈 때마다 항상 10시에 했고, 그 매각 그 물건 명세서에 그 기일 날짜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시간하고.
낙찰 된다고 하면은 진짜 목동보다 좀 더 빠르게 해야지 그나마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시겠네요. 이거는 뭐 빠르게 하는 거를 떠나서 그 상가를 어떻게 그 계획을 할지 어떤 형태로 공유 오피스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가성비잖아. 그러니까 공유 부분을 없애고 전용 공간을 좀 더 크게 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접근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면적 자체가 워낙 크고 이게 공유 부분까지 하면 300평이 넘다 보니까 카페나 이런 안에 카페나 이런 부분까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수익 발생을 같이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낙찰이 돼서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오면 이자하고 관리비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나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1,000만 원 정도 넘게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2달, 3달 지나면 3천, 4천이죠. 1년이면 거의 1억이 살짝 넘는 금액을 이제 매달 이제 납부를 이제 나가는 비용인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사실 이렇게 비용 부담이 조금 더 크긴 해요. 그걸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하고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을 다 철거를 한 다음에 고민을 조금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공사 금액도 만만치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4, 5억 원 나올 거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거고, 이게 낙찰돼도 사실 할 일이 많아져요. 낙찰돼도 좀 쉬고 싶기도 한데 계속 일이 생겨. 거기 폐기물은 진짜 폐기물 처리하는 것만 몇천 나올 것 같아요. 거의 트럭 한 대로 안 되지 않을까요? 트럭 한 대요? 저기 뭐 한 대 뭐야? 10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2.5톤이. 2.5톤 차량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2.5톤 차량에 폐기물을 채워서, 근데 그게 10번 이상이 나가는 게 뭐냐면, 일반 폐기물이 막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가구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구나 이런 거는 스티커 같은 걸 붙여서 내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나머지 뭐 석고라든지 이런 폐기물들은 이제 폐기물 차량을 이용해서 나가는 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좀 저렴하지 않을까 봐야 돼요. 이거는 사실 낙찰받아도 할 일이 태산이라 걱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매 여부도 끝났습니다. 나름대로 높은 가격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쓰신 분이 계셔서 폐차를 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한 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2분이 들어오셨는데, 일단은 최저가가 20억 6천이었잖아요. 이번에 제가 어저께는 20억 7천 정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와서 조금 더 업해서 21억 1,100만 원을 썼는데, 입찰한 분이 2분 계셨어요. 저 포함해서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은 무려 41억을 썼습니다. 41억 얼마인데 뒷자리는 잘 모르겠는데 41억을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는 또 처음이었고, 이게 이렇게 41억 정도 쓸 물건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걸어 나왔습니다. 신림역 근처에 한 대형 평수 3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저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지금 한 15년 정도 안 쓴 건물이거든요. 공간을 저희가 공유 오피스로 변경을 해서 실제로 살리는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폐차를 했습니다. 앞으로 뭐 또 좋은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 또 경매나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건물이 노후되고 아니면 사용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건물들, 저렴하게 나온 건물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가꾸어서 이렇게 살려가는 과정들을 저희가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차했지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일터로 나가서 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